안녕하세요, 제로타카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6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운전석 도어 패널에는 여기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잡이 부분 옆에 메모리 시트 저장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 패널과 스티어링 휠 사이에 보면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 부분은 비어 있어요. 전조등의 높이를 조절하는 공간이었는데 아이오닉 6는 전조등의 높이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충전구 열림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충전 도어가 열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충전 도어가 닫힙니다. 트렁크 열림 버튼이고요. 하체 자세 제어 장치, 미끄러지기 쉬운 노면에서 구동되는 바퀴가 헛도는 것을 방지하고 커브 주행 시 적절한 구동력과 조종력을 가능하게 차체를 제어합니다. 혹시라도 눈길이나 진흙에 파묻혔을 경우에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끄면 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엔 항상 켜두셔야 합니다. 우측에는 수동으로 사이드 미러를 접고 펴는 버튼, 아래쪽엔 L로 놓게 되면 왼쪽의 사이드 미러를 상하 좌우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R로 놓게 되면 오른쪽의 사이드 미러를 상하 좌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절되는 위치는 일반적인 거울 형식의 사이드 미러보다는 조금 덜 움직이네요. 이 상태에서 이게 가장 위로 올라간 거고, 가장 아래로 내려갔고, 좌측, 우측,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은 기존 사이드 미러보다는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좁은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조절은 이렇게 수동으로 되어 있고요. 이 레버를 아래로 내리고 스티어링 휠을 조절을 하면 됩니다. 스티어링 휠의 가장 좋은 위치는요, 이 공간에 클러스터 화면이 다 보이는 게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위치 수정을 다 하신 후에 이 레버를 올려서 고정하면 됩니다. 스티어링 휠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점점점 4가지가 은은하게 변경이 되는 게 보여요. 아이오닉 5와는 다르게 여기 이렇게 4개의 픽셀로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면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색상도 변경이 됩니다. 또한 배터리 충전 시 여기에 충전 잔량도 표기가 됩니다. 스티어링 휠을 보면 아이오닉 5와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오닉 5에는 이쪽에 인포테인먼트 기능,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었는데 아이오닉 6에는 반대로 되어 있네요. 왼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끄는 버튼, 그리고 길게 누르고 있으면 리밋으로 작동이 됩니다. 차량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클러스터 화면에 차량에 대한 정보가 표기가 됩니다.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경우에는 이 버튼을 통해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한 칸씩 내리면 숫자는 1씩 변하고요. 꾹 누르고 있으면 숫자는 10 단위로 변경이 됩니다. 가운데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일시정지와 재시작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시에만 작동이 되는 기능이고 차간 거리는 총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과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이 같이 있는데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전방 카메라를 통해 차선을 인식하여 방향 지시 등 조작 없이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고 및 스티어링 휠 조향을 보조합니다.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은 전방 카메라로 차로 및 선행차를 인식하여 스티어링 휠을 제어함으로써 차로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클러스터 화면에 짧게 누르면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이 켜지고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이 켜집니다. 주황색 불로 들어오면 꺼진 상태이고 회색으로 들어오면 켜진 상태, 초록일 때는 사용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티어링 휠 오른쪽은 인포테인먼트 기능인데요. 미리 설정해 놓은 멀티미디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버튼,
음성 인식을 통해서 차량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추워. 건조와 열선 설정을 변경할게요.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서 차량에 대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작동 시 트랙을 이동하는 버튼, 음량을 조절하는 버튼, 가운데 버튼을 꾹 누르면 음소거 기능이 됩니다. 전화를 받고 끄는 버튼, 이 즐겨찾기 버튼은 빠른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즐겨찾기 버튼을 길게 누르면 내가 이용하고 싶은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이용되는 메뉴를 선택하셔서 즐겨찾기 버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을 보면 라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는데요. 라이트는 항상 오토로 놓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 오른쪽 뒤를 보면 와이퍼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는데요. 이 와이퍼 레버를 움직이게 되면 오토, 로우, 하이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이렇게 가운데 오토로 놓으시고 이 빗물의 양 조절을 가운데에 놓고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오른쪽 아래쪽을 보면 기어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는데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이 끝에 있는 레버를 돌리면 D, N, R로 변경이 됩니다. 살짝만 눌렀을 때는 N단이고요. 여기서 한 번 더 꾹 누르면 기어가 변경이 됩니다. 피단으로 변경을 할 때는 버튼 옆에 있는 눌러서 피단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기어를 R로 변경을 하면 관광 렌즈로 변경이 돼서 주차 시 조금 더 넓은 범위를 볼 수 있게끔 변경이 됩니다. 송풍구 아래쪽에 있는 기능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원 버튼은 여기에 있고요. 멀티미디어 전원을 켜고 끄는 버튼, 이 휠을 통해서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맵, 내비, 미디어, 즐겨찾기. 이 즐겨찾기도 버튼 설정을 통해서 빠른 설정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튜는 트랙을 이동하거나 라디오의 주파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맵이 보일 경우 이 튠을 이동하면 지도를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뷰 버튼. 카메라 뷰 버튼을 통해 차량 주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위에서 내려다본 화면을 확대, 축소해서 볼 수가 있고 뒤쪽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뒤쪽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후측방을 바라본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회전 모양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3D로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또 이 설정을 통해서 주차거리 경고, 주차 가이드라인, 후방 주차 가이드라인까지 바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앞 범퍼 센서. 앞 범퍼 센서는 범퍼 쪽 센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센서는 후진 기어 시에는 무조건 켜지는데 주행 중에는 켜지지가 않아요. 만약 좁은 골목길을 주행하는데 앞쪽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이 버튼을 켜면 기어를 뒤로 놓아도 앞쪽 센서가 켜집니다. 반대로 세차장이나 아는 길을 들어가는데 소리가 너무 거슬릴 경우에는 센서 버튼을 끄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공조장치 기능을 살펴볼게요. 클리메이트. 클리메이트를 누르게 되면 화면에서 공조장치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나옵니다. 온도를 설정하거나 오토로 설정하거나 끌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온리 버튼인데요. 드라이버 온리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차에 있는 기능인데요. 말 그대로 운전석 쪽에만 공조장치를 켜는 기능입니다. 연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싱크 버튼과 바람 오프 버튼, 히팅 버튼과 에어컨 버튼이 있습니다. 또한 한쪽 화면에서 공조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도 있고요. 전석 열선과 통풍 시트, 이 안에 스티어링 휠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후석 열선까지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템프라고 적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운전석 쪽과 조수석 쪽의 열선과 통풍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고 후석 시트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오프 버튼,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는 버튼,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는 버튼, 끄는 버튼, 앞유리 성해 제거, 뒷유리 성해 제거, 내기 순환 버튼이 있습니다. 무선 충전 시스템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USB 포트가 있습니다. 컵홀더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이 부분이 많이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대부분 윈도우 조절하는 버튼은 도어 패널에 있는데 아이오닉 6는 여기 가운데에 있네요. 전체 문 열고 잠그는 버튼, 1열의 창문을 조절하는 버튼, 2열의 창문을 조절하는 버튼.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2열에서 창문을 열지 못합니다. 아이오닉 6에는 따로 키즈락 버튼은 없습니다. 오토홀드, 자동 정차 기능을 이야기하는데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차량이 정차한 후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도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오토홀드 버튼을 통해 켜고 끌 수 있고 악셀을 가볍게 밟아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토홀드가 켜진 상태에서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체결이 됩니다. 이 버튼은 릴렉션 컴포트 시트인데요. 버튼을 누르면 내비게이션 화면에 뒷좌석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뜨고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야 릴렉션 컴포트 시트로 변경이 됩니다. 릴렉션 컴포트 시트인 상태에서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버튼은 시트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버튼이고 등받이를 조절하는 버튼, 이 부분은 등 쪽을 채워주는 기능입니다. 아이오닉 6 룸미러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결하게 생겼네요. 오버헤드 콘솔 쪽을 한번 볼게요. 음성으로 목적지를 설정하는 버튼, SOS 버튼, 하이패스 끄고 전원 조절하는 버튼, 하이패스 요금 확인 버튼. 2열의 승객이 탔을 때 운전석 시트를 했는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빌트인 캠 버튼, 전체 조명이 들어오게 하는 버튼, 여기 조명이 들어오게 하는 버튼, 차량의 문이 열렸을 때 실내 불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버튼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6 차량의 실내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아이오닉 5와는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네요. 다음에는 또 다른 차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